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노란자화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투기과열지군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에 재개발, 재건축 쪽에 획기적인 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에 어떤 당첨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둘의 사이에 5년의 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기당첨에 준하는 행위,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당첨된 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요 두 날이 당첨일이 되는 건데요. 기당첨, 후당첨, 조합원 관리처분 일, 뒤에 당첨, 당첨, 조합원 관리처분,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케이스가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당첨에 준하는 행위 내지는 당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5년 안에는 당첨이 될 수 없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뒤에 거는 현금 청산 내지는 당첨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거의 인서울에 있는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들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에 당첨과 뒤에 당첨, 당첨일자 내지는 관리처분 인가일, 뒤에 당첨 내지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당첨에 해당하는 당첨, 2당첨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당첨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령 우리 한남 3구역에서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일어날 거잖아요. 앞에 당첨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남 3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나한테 1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나를 포함한 전 세대원을 기준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놓치는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당첨이 된 사실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그러면 나는 애초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물론 기간이 멀어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지역에는 투자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한남 3처럼 어쩌면 내년 연말을 목표로 관리처분 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빠른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내가 1당첨이 없었더라면 한남 3의 관리처분 인가는 나한테 1당첨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1당첨이 있었더라면 사업이 늦은 4구역 내지 5구역 쪽을 투자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 놓고 이 5년 재당첨 제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정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 신청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6항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도정법 72조의 6항을 놓고 보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딱 떨어지게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나, 본인 외에 전 세대원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대원. 내가 앞에 어떤 분양 신청, 당첨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동일 세대원인 우리 아버지가 내지는 우리 아들이 어떤 당첨에 준하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아들, 아버지의 행위하고 내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세요. 왜? 내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 아버지 일이고
이거는 우리 아들 일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의 가장 포인트는 5년 재당첨 제한, 세대원 기준, 두 번째 있는 당첨에 준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아닌 조합원 평형 배정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이 5년 재당첨 제한의 엔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서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1 당첨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나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5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현금 청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허공에 뜬다는 겁니다. 현금 청산은 뭘로 해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 실제 매매가는 15억 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현금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몰랐어. 난 정말 몰랐어요. 법이 이렇다는 걸 몰랐어요. 울고불고 따지고 사정해도 법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법 쪽에서 얘기하는 대명제입니다. 권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 근데 그 권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나는 현금 청산.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면 나는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할 거란 말입니다. 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충분한 매매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은 그 사람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도 입주권 배정 대상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는 곧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 집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잘 체크해 주겠지.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를 일개 공인중개사가 절대로, 애지간하면은 절대로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남 3구역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합원 평형배정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구입하시라는 겁니다.